68페이지요. 강의 노트는요, 먼저 어디로 보냐면, 먼저 이거 일문일권지 이걸 보기 전에요, 등기법을 먼저 봐야지 여러분들이요, 앞에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등기법을 하지 않고 앞에를 보니까 헷갈리니까 페이지요, 77. 강의 노트는 페이지요, 77. 그 물권 변동이라 나와 있죠? 자,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77.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권 변동이에요. 이 물권 변동 속에 뭐가 들어있냐? 여기는 등기 제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등기 제도. 이걸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랬냐면,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물권 그러면 항상 뭐라고 해야 되냐?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 세 가지. 사람이 물건을 지배. 두 번째는요, 점유권이 있고 본권이 있죠. 본권 속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이 중에서 여러분요, 등기를 하지 않는 건 유치권 등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점유권 등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소유권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등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하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또 뭐를 등기하냐면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거든요. 임차권도요. 그래서 채권인데 등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등기에 관한 것을 지금부터 한번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제 원래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8주에 이런 민법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강의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나중에 그냥 보강하면 되고, 또 뭐냐면 세법이 6주만 강의하니까요, 나머지 시간에 민법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세법이 6주가 끝나면 세법이 6주만 해요. 알겠죠? 나머지 시간은 다 민법이에요. 그래서 미리서 공부가 나갈 거예요. 6주 끝나면.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일단 물권 뭐죠? 등기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듣는 민법의 등기법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듣는 공시법 있죠? 그 공시법의 등기법을 듣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장은 없는데 토요일 날 듣는 공시법하고 우리 민법에서 듣는 뭐죠? 등기법하고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그랬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를 했을 때 갑하고 을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주로 다루는 것이고, 알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갑을병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배우는 등기법은 어떤 거냐? 진짜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거, 절차를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류 준비해가지고 어떤 서류 준비해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고 이렇게 이걸, 그러니까 공법이죠. 국가기관하고 관계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루는,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법을 등기법, 민법도 등기가 나오고 공시도 등기가 나오는데, 그럼 공시가 다 똑같냐? 그건 다 똑같죠. 똑같은데 보는 각도가 다르다고. 공시법에서 말하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등기가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관에 대해서 무엇을 등기할 수 있는가? 그럼 등기의 목적, 등기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등기하고 뭔 등기 못하는가, 이런 잡다한 것들이 있어. 그 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래는 등기소에 가서 공동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하지 않고 뭐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전자적 방법에 신청할 수 있죠. 전자방법. 그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할 때는 어떻게 신청해야 돼? 이걸 절차를 적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것을 한번 듣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듣고 뭐 하면 돼요? 암기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 그런 것들은 단기간 안에 내가 맘만 먹으면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절차니까 조금 내가 안 해봤으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등기를 한번 자기가 손으로 직접 등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 홈페이지에 보면 그 등기부 등본원 발급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클릭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소송을 하거나,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이렇게 홈페이지에 놔뒀죠. 그럼 그 홈페이지 클릭하면 바로 그 페이지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을 하면 그것을 인터넷 등기소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등기소. 그러면 등기소로 넘어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거를 이제 클릭하면 이제 인터넷 등기소를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죠.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어. 모든 용어 정리.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서류.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등기는 어떻게 등기라는 거 하는 것은 등기 서류를 딱 보면 어떻게 등기하는가 딱 나오는데, 기본서는 조금 다르잖아요. 기본서하고 이러면 어떡하죠?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등기하는 절차 서류만 보면 되는 것을 기본서에는 말로 풀어서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거기서 서류를 딱 뽑아가지고 딱 봐버리면 끝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 과정을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등기를 했을 때 이 갑이 을이 갑한테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관계를 해놓은 것이 우리 민법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민법에 있어서 지금 배우는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이 등기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등기법 12문제가 나오는 등기법을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강의를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물권법에서 14문제가 나와. 14문제가 우리 물권 1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는데 4번 정도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14문제가 나와요. 엄청나게 나오죠? 이 14문제 나온 것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7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문제지만 부동산 등기법의 12문제 중에서 7문제까지 정도를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그냥 민법의 지식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몇 문제 맞출 수 있죠? 21문제죠. 그 다음에 또 중개사법에 가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알겠죠? 그 실명법. 그 실명법에서 또 한 문제나 2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실제로 이 물권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20문제가 훨씬 더 넓게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을 하고 등기부를 직접 보고 하는 것들은 다 지금 우리 물권법하고 관계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설명하면, 먼저 이렇게 물건이 있단 말이죠. 이 물건이 누구 것인가 이 말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럼 먼저 뭘 보냐? 여기서 등기부를 보는 거죠. 등기부. 등기부를 모른다? 이것을 공시라고 하는 거죠. 공시. 공시라는 것은 공적인 장부를 게시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부를 딱 봤더니 여기 1번에 뭐나? 1번에 이렇게 갑이죠. 여기 2번에 여기 을이죠. 을 이렇게요. 1번에 갑이고 2번에 을이잖아요. 돼 있죠? 그럼 2번에 을이면 이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뭐가 돼 있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을이 소유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등기부를 보고. 공시니까. 그런데 등기부를 딱 봤더니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을 앞으로 등기인데 이 등기가 위조가 돼서 이 등기가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을이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등기가 위조가 됐다, 이 등기가 무효다, 이런 말은 없어요. 등기부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등기부에 기록된 대로 그 등기의 내용이 을이라고, 소유자가 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있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믿고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1번 갑이죠. 여기 2번 을이죠. 그런데 3번이요. 3번은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믿고 산다 이 말이죠. 믿고 이것을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즉 등기부가 공적 장부잖아요. 이것이 을로 등기됐으니까 나는 무효인 것을 모르고 유효라고 생각하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샀는데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되고,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왜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등기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을 해.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니까 그 다음 사람이 물건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한테 정말로 네 등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단 말이죠. 국가가 등기해놓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안는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우리나라를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그래.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잔금을 치르고 중개업소에서 누굴 만나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죠?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누가 와 있어? 법무사 사무장이 와 있죠. 그럼 법무사 사무장은요, 매도인한테 등기소를 받고 매수인한테 등기소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가죠. 그래서 자기 혼자 등기해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서류로만 해가지고 등기를 신청해. 그러면 등기관은 서류만 받고 등기를 해준단 말이죠, 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위조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위조가 된 걸 내가 모르고 샀잖아요? 그럼 나도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를 또 못 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해가지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등기관 앞에 오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이 물어보는 거죠. 판 거 맞습니까? 산 거 맞습니까? 맞다. 그러면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 주죠. 자기가 팔았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해 줬는데 둘이 짜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모든 책임 누가 지는 거다? 갑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설령 무효일지라도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 사람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나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는 소유권 취득 못하지만 못하죠? 맞아. 인정하면 취득하는데 부정하면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특별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죠?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러한 경우에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 사람이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외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먼저 여기 등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면은 독일 민법은 어떻게 되냐면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별을 해. 독일 민법은.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해 가지고 동산은 동산대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따로 취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 등기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게르만법에서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인데 이 게르만법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을 해.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라고 하는 제도를 둬. 그러니까 이 등기라고 하는 제도는 게르만법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 나중에 이제 잠깐 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하죠. 신축.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해서 그러면 이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누가 소유자냐? 신축자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다른 말은요, 건축 허가를 누구 앞으로 허가를 받았냐? 처음에 건축 허가를 누구 허가를 받았냐? 갑이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갑을 소유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건축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건축물 대장. 여러분 우리가 대장은 몇 가지냐?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건축물 대장이 있고, 두 번째 토지 대장이 있고, 세 번째 임야 대장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대장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는 몇 가지냐? 등기부는 두 가지가 있어.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하고. 그러니까 임야는 산이죠. 토지는 토지죠. 이 두 개 이제 다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라고 그래.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대장은 세 가지인데 등기부는 두 가지죠. 임야 뭐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알겠죠? 그래서 먼저 대장을 먼저 만들어. 이 대장은 사실하고 권리가 있는데 사실이 주된 것이고 권리가 부차적인 것이에요. 부차적이다. 그러면 사실이 주다. 이런 봐봐. 그럼 사실한 거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죠. 물권법을 공부할 때는 먼저 권리와 사실을 구별해야 된다. 얘기했죠. 권리라는 것은 무슨 권리다, 무슨 권리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법에 나오니까 그냥 그건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사실이라는 것은 뭐다? 오감으로 느껴야 된다.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눈으로. 그걸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봐. 내가요 이분을요 누군가 옆 사람이 나한테 설명을 해. 우리 학원에요 누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던데 이렇게 얘기해.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누구 이름을 모르니까. 그럼 이제 이분을 설명을 하죠. 뭐라고요? 머리는 뭐 어떤 색깔이고요. 머리는 단발했고요. 옷은 뭐 까만 거 잘 입고 다니고요. 안경 끼었고요. 안 끼었고요. 얼굴은 뭐 어떻게 생겼고요. 얘기를 쭉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죠? 이것은 겉모습을 보는 거죠. 이거 사실이 지금 나한테 설명하는 거죠. 예쁘다 안 예쁘다 하는 것을 아까 뭐랬죠? 그거 같이 판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한다고 쭉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항상 앞에서 두 번째 앉고요. 뭐 이렇게 내 옆에 앉고요. 뭐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것을 뭐라 한다? 사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해서 뭐냐면 건축물 대장을 딱 보면 건물이 대강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건 면적이 얼마? 알죠? 전체 평수는 얼마? 층은 몇 평? 골조는 뭐로 돼 있다? 철근 콘크리트다. 지붕은 뭐로 돼 있다? 이걸 대강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딱 보면 건물의 모양이 대충 몇 층짜리 정도 건물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 정도다. 딱 보고 대장 보고 건물이 꽤 큰데?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보면 나중에 중개 실무를 하다 보면 대장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다? 대장은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을 보면 대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사실을 적고 이쪽은 뭐냐? 권리. 소유자가 누구냐? 그럼 소유자는 갑이 허가를 받았으니까 갑의 이름이 여기에 쓰이겠죠. 됐죠? 이거를 뭐란다? 이 대장을 누가 한다? 소관청이라고 그래. 소관청.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관할 소관청이라고 그래. 소관청에서 뭐다? 원주시청. 구면 구청에서 한단 말이죠. 이걸 작성해가지고 그것을 등기소에다 보내죠. 등기소에다 보내. 알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기소에서 뭘 한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죠, 등기. 등기소 등기를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등기소의 등기는 뭐냐면 등기는 권리가 주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등기는 권리가 주예요. 대장은 뭐야? 대장은 사실이 주예요. 면적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이거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이 아닌지 언제 건축이 착공됐고 언제 완공됐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위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대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관계가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보려면 대장을 보면 안 되겠죠. 뭘 봐야 돼? 등기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 표제부.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냐? 갑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갑구는 뭐냐? 소유권에 관한 것만 쓰는 거. 소유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했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 이렇게 얘기했죠. 이 중에서 점유권 등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유치권 등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등기하죠. 그 나머지 중에서 소유권은 갑구에만 쓰는 거예요. 소유권 말고 용률권, 담보물권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있죠. 그것을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어요. 을고 소유권 빼고 나머지 제한물권을 여기다가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갑구를 보면 뭐가 보인다? 소유권이 보이고 을구를 보면 여기에 뭐가 지금 딸려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구가 많은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는 게 좋죠. 왜? 제한물권은 뭐를 제한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제한해.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물권은 없는 게 낫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봐. 표제부는 사실을 기록하고요. 갑과 을구는 권리를 기록해요. 권리. 그래서 이 표제부를 말하나? 표제부는 여기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쓴단 말이죠. 번호를. 여기도 1번, 2번, 3번 이렇게 써. 1, 2, 3 이렇게 쓰죠? 여기를 뭐냐? 여기 표제부를 뭐란다? 이것을 표시번호라고 그래. 표시번호. 여기 1번, 2번, 3번 이것을 순위번호라고 얘기해. 왜 그럴까? 여기 순위번호. 이것도 순위번호로 간단 말이죠. 순위번호. 여기는 표시번호를 갔는데 왜요? 왜 표시라고 하고 순위라고 하지 않고 여기를 표시라고 하는가? 여러분 봐봐.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차가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뒷차가 앞차를 박았어요. 충돌했죠? 그러면 사실은 뭐죠? 뒷차가 앞차를 박았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를 딱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요. 뒤에가 친구예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경찰 갔어. 경찰이 물어보니까 뭐라냐? 이 차가 뒤로 후진해서 박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럼 누가 잘못? 이놈이 잘못했죠? 네. 근데 진짜 이제 본사람이 나타난 목격자가요? 그렇지 않다. 뒤에 차가 앞차를 박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설명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아니죠. 뒤에 설명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은 순위하고 관계가 없어. 어느 것이 부합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진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가 짱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순서를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가 진짜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표시번호라고 해서 표시만 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순서 먼저 설명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게요. 건물이 100평이에요. 100평인데 여기에 등기가 얼마냐? 1000평으로 잘못돼 있어요. 사실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두 번째 다시 변경해가지고 100으로 다시 수정했어요. 수정한 게 더 늦잖아요. 늦어도 100평이 우선하는 거예요. 왜요? 등기는 사실과 부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순이라고 하면 먼저 된 것이 짱이잖아요. 순이라고 하지 않고 표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된 등기가 우선한 것이 아니고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표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순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먼저 된 등기가 우선하는 거예요. 시간에 앞선 자가 앞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이 있는데 먼저 1번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을한테 팔았는데 또 을하고 계약하고 병하고도 계약했어. 그런데 을하고 먼저 계약하고 병한테 나중에 계약했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는 병한테 돼 있어. 그런데 을이 놀래가지고 갑한테 막 죽인 살리니까 갑이 또 등기해줬어. 예를 들어서 해봐. 등기서를 두 번 줬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먼저 등기됐죠? 병이 먼저 그럼 병이 우선하는 거예요. 왜? 순서가 누가 더 빨라? 2번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빠를 수밖에 없죠. 이건 권리는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과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표시번호라고 하고 하나는 순위번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제예요.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대장을 작성할 때 대장을 작성할 때는 뭐를 먼저 작성한다? 사실을 먼저 작성해. 그리고 권리를 나중에 작성한단 말이죠. 그래도 이 작성한 대장을 등기소에 보내죠. 그럼 등기소에 등기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를 만들 때는 표제부를 먼저 만들어요? 갑구를 먼저 만들어요? 이게 중요해. 등기소에는 뭘 먼저 만들어? 등기소에서는 갑구를 먼저 만드는 거야. 왜? 등기에서 뭐가 주다? 권리가 주니까. 갑구를 만들어서 보존 등기, 소유자가 누군가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대장을 보고 표제부를 만드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만들 때 같이 만들어도 뭐가 먼저도 우선이다? 갑구가 우선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울구라고 하는 것은 울구는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돈 있는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전세나 저당 안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울구라고 하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울구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울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런데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표제부와 갑구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거래를 할 때 뭐가 중요하면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뭘 봐야 돼? 갑구를 보는 것이고 거기에 뭐가 있나 없나 봐야 되죠. 그때는 뭘 봐야 돼? 을구를 봐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주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좀 이따 배워. 주등기와 비등기,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 등기를 만드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보면 등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에서는 4주, 5주 정도 걸쳐서 공부하는 것을 내가요 2시간 안에 설명을 한단 말이죠. 알겠죠? 뭐 그래도 다 설명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봐. 이게 갑이죠? 갑이죠?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을한테 팔죠. 을한테 팔아?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집을 팔죠. 파니까 어떻게 돼요? 등기가 갑에서 올라가면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을이 여기서 소유자죠. 소유권이 뭐란다? 발생을 하죠. 발생. 소유권이 발생하죠? 이 사람은 소유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 그러면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갑에서 을로 뭐가 됐다? 변경됐죠. 변경. 이것을 뭐란다? 소유권을 뭐란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해. 간단한 말이죠.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갑의 친구로 뭐라고 하죠? 야, 너 집 팔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을 친구로 뭐라고 그래? 집 샀냐고 그랬죠. 둘 다 친구야. 야, 너가 얘한테 팔았다며?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한 면씩만 보고 얘기하는 것을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그래. 발생했다는 말은 누가 소멸했겠죠. 소멸하고 발생했다는 것은 누구에서 누구한테로 뭐죠? 변경됐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권리가 변동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권리가 변동된다. 이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먼저 동산에 있어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것이 있고 부동산에 있어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동산을 먼저 보지 말고 부동산을 먼저 보는 게 나아. 그래야지 동산이 설명이 돼. 그러면 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원칙적으로 의사주의예요. 의사주의라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매매계약을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60년 1월 1일 민법을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서 뭐라고 바뀌었냐? 등기를 한 사람만 소유자가 되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 몇 가지를 빼고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럼 부동산에 있어서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려면 원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먼저요, 여기서 물권적 합의를 해야 돼. 물권적 합의. 참 어려운 말이죠? 물권적 합의. 이 물권적 합의를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요, 물권행위라고 그래. 물권행위. 물권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물권적 합의에다가 플러스요.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등기라고 하는 것이 따로 이렇게 있어야 돼. 등기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럼 도대체 물권적 합의란 말, 등기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물권적 합의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간단히 추적해 가면 돼. 이런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처음에 여러분을 강의했죠. 청약과 승낙에서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져. 계약.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져?
계약. 그래서 합의를 뭐란다? 합의를 뭐라면 이것을 물권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뭐란다?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물권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진티양난이죠? 가면 갈수록 어렵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봐. 여러분요, 잔금 지급일 날 등기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죠. 그러면 매도인은 뭘 가져와? 잔금날 뭘 가져와?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가져오고 매수인은 뭘 가져와? 돈 잔금 가져오죠? 잔금을 딱 취급하고 나서 영수증 딱 끊으면 매도인이 뭘 내놓냐? 등기 서류를 내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내놨다는 것은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만 이 집 이제 누구 것이다? 너 거다. 우리 너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이 집 너 거다. 그것을 뭐란다? 물권이 소유권이라고 했지 아까? 물권적 합의다. 이제 소유권 너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 가서 뭐만 하면 등기하면 완전히 너 거야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등기 서류 제공, 등기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말이 어렵죠? 물권적 합의, 합의는 뭐다? 계약이다. 물권 계약, 계약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따라서 물권 계약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적 의사표.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 뭐라고 되냐? 물권 합의라고 돼 있고, 어떤 책은 물권 계약으로 돼 있고, 어떤 책은 물권적 의사표시라고 돼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물권행위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일단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이해의 측면도 있지만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암기를 일단 한번 해야죠. 알겠죠?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등기. 봐봐. 등기를 뭐라 한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발생 요건. 이거는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자 그럼 봐봐 이제 이게 조금 이 두 가지 말이요 앞으로 여러분 등기법을 설명하는데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말한다.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성립 요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이요. 둘이 서울대 교수인데 둘이 완전히 쌍벽을 이루는 선생님이에요. 서로 상대방이 쓴 건 절대로 같은 용어를 안 써. 자존심 상한다고. 이 사람이 쓴 건 절대로 안 써. 그러니까 먼저 뭐라 해야 되냐?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요. 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물권, 소유권이 변동이 되려면 일단 합의라고 등기 서류를 주고 등기 서류를 줬다고 해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건 아니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냥 우리가 첫 시간에 또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죠. 뭘 배웠어?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 효력. 똑같아. 소유권도 물권도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물권적 합의를 무슨 요건이라 한다?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등기를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성립했다 해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좀 있으면 이 말을 수도 없이 써 내가. 알겠죠? 좀 효력 발생을. 그런데 다른 선생님은 뭐라 하냐? 같이 이 말이 맞아. 근데 가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이건 성립이고 이거는 또 하나의 성립이다. 또 하나의 친구 이런 가족이 있잖아요. 삼성한테요 협찬을 받았나 봐요.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말을 둘 다 써. 왜? 이 선생님 제자가 판사로 있으면 효력 발생이라 쓰고 이 선생님의 제자가 판사로 있으면 성립 요건이라고 써.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판례는 성립 요건, 효력권이 다 나와. 둘 다 나와. 그러니까 둘 다 일단 암기를 해. 알겠죠? 좀 이따 설명을 해. 좀 더 설명하면서 내가 자꾸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이렇게. 그런데 봐봐. 동산도 똑같아. 동산도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책 가지고 있죠? 학원에서 여러분한테 책을 줬죠? 그럼 여러분이 소유자죠? 그런데 동산은 물권이 변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권이 변동되려면 동산은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동산은 인도예요. 부동산 등기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자, 그럼 말이 다르잖아요. 봐봐. 동산은 지금 뭐가 돼 있어? 플러스 뭐까지 붙어 있어? 인도까지 해서 물권행위라고 하죠. 여기는 물권행위가 뭐예요? 합의만 물권행위고 등기는 따로 있잖아요. 같아 틀려?
틀리죠. 그거 왜 그러냐? 그건 너무나 동산의 특징 중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봐. 우리가 동사는 보면, 동사는 별도의 공시라고 하는 거 사지 않죠. 우리가 동사는, 우리가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고 해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하죠? 아,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1,000원인데요? 그러면 내가 1,000원을 주죠. 1,000원을 주면서 동시에 여기서 뭘 줘요? 물건을 주지. 우리처럼 자, 지금부터 등기 서류를 먼저 줍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구별이 돼. 등기 서류를 주면 그 등기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면 한 15일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 서류 주는 것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것하고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인지하죠. 그런데 동사는 어떻게 해요? 동사는 보통 현실 거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돈 주면서 물건을 받아봐.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이 나한테요, 우유를 하나 준다. 내가 1,000원 줘서 우유를 준다. 그럴 때 편의점 주인이 숨 쉬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내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하고 숨 쉬고 후 하고 다시 줘야죠.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동사는 그런 팀이 없어. 그냥 1,000원 주면은 물건 바로 주는 거야. 줘. 준다는 말이 뭐냐? 인도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이제 이 우유 누구 거다? 너 거다. 이 말이잖아. 이게 들어가 있어, 동사는. 보통은 동사는 현실 매매란 말이죠. 현실 매매는 돈을 준과 동시에 물건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현실 매매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사의 경우는 물건을 인도해주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이 물건은 당신 것입니다. 물권적 합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계속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합체설이라고 해요. 합체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이것을 분리됐다고 해요. 중요하지 않은데 어디서 딱 하나, 이 동사는 딱 한 번 어디에 쓰냐? 뭐죠? 선의 취득할 때 딱 한 번 이걸 사용해. 이거 딱 한 번. 왜냐? 우리는 동산 중개업자다, 부동산 중개업자다.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 안 써.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뭐 지금은 여기는 올라도 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죠. 부동산은 뭐다?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물권적 합의다. 그것은 물권 계약이다. 계약은 법률행위다.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한다. 물권적 의사 표시다. 다른 말로 등기 서류를 제공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통칭해서 물권 행위라고 하고 그 행위에서 뭘 한다?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이 효력을 발생한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봐. 우리 민법은 186조가 있어. 186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187조가 있어. 187조. 186조를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 법률행위에서 물권이 변동할 때는 득실변경. 득실 변경이에요. 득실,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하는 거. 이 모든 것에 등기를 해야 돼요. 법률행위는 알겠죠? 그런데 187조는요. 7조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이것을 법정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요. 취득을 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뭘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이것이 이제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기는 봐봐. 그러면 먼저 법률행위를 먼저 보지 말고 이것을 먼저 보자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법률의 규정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잠깐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 누워 있으면 돼요. 뭐죠? 좀 더 앉아 있으면 돼요. 법률의 규정은 뭐냐? 법에요. 상속하고. 이런 봐봐. 아버지가요. 아파트가 있고 상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임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아들내미가 언제요? 아버지한테 가서 등기를 받아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렇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상속의 경우는 뭐 없이 취득할 때는 뭐 없이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니까. 상속의 경우는 뭐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그다음에 경매할 때는 경매 대금을 완납하죠. 경매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어 내 것이 돼. 그다음에 공용징수 수용되죠. 수용되면 서울시가 만약에 도로를 확장해서 토지를 수용하죠. 그래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죠. 지급하면은 수용 개시일부터 소유자가 돼버려.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 형성 판결은 좀 이따. 자, 그러면 상속이죠. 상속하고 합병하죠. 이런 보면 전에요 무슨 은행으로 합병되고 하잖아요. 뭐죠? 애한은행이 하나은행은 합병됐죠. 합병을 할 때는 등기 없이도 애한은행의 모든 자산이 눕게 된다. 하나은행께 돼. 그래서 KB 하나은행인가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포괄유증 같은 포괄유증. 경매하고 공매. 공매는 뭐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번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근무한 여직원이 7억인가 얼마인가를 횡령한 사건이 또 나왔죠? 왜냐? 이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데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공영징수가 있고 뭐가 있죠? 수용 있죠? 수용.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으로 등기하고 팔아야 돼. 내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하면 내 앞으로 등기하고 팔아야 돼.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거 좋아. 등기 없어 내가 사오잖아요. 그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내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팔아야 돼. 그런데 여기요, 건물의 신축할 때. 그 다음에 또 뭐냐? 법정갱신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법정은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라고 얘기해. 그건 나중에 설명하면 돼. 이것은 여러분, 이건 암기하죠. 네.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이것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은 왜 이것만 등기하느냐? 그건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우리가 이제부터 이해를 해야 돼. 이런 법률 행위는 뭐죠? 뭐가 법률행위죠? 단독 행위하고 계약하고 합동행위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러니까요, 봐봐. 무슨 계약이죠? 계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그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예약을 완결시킨다 이 말이죠. 그럼 본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하고 똑같아. 그럼 여기는 무슨 판결이냐? 이행 판결이라든가 또는 뭐가 똑같냐? 확인 판결 이렇게. 이러면서 확인한 것은 이 땅이 내 건데 자꾸 자기 땅이래. 그래서 내가 말한다.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내 땅에서 확인해달라. 그걸 확인 판결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나한테 돈 빌려갔어 1억을. 갚지 않는데 자꾸 갚았다고 그래. 그럼 나중에요, 내가 돈을 12월 30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돈을 갚지 않았는데 돈을 자꾸 갚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12월 30일 날 내가 뭐를 해요? 돈 달라고 해서 당연히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한다? 내가 내 채권이 1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달라. 또는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를 확인해달라. 그것을 확인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확인 판결, 이행 판결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런 경우는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다 등기해야 돼. 말이 다르죠? 여기는 취득할 때만 등기하지 않아.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돼. 여기는요, 취득과 상실과 변경 모든 것을 다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법률의 행위에 관한 것과 법률의 규정.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원래 법조문에 다 암기할 필요가 없지만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186조 법률행위 등기를 해야 된다. 187조 법률의 규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암기하라고 지금. 알겠지? 이것은 암기해야 돼. 법조문 다 안 해도 되는데 186조는 뭐 한다? 법률행위 등기. 187조는 법률의 규정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 여기까지 이제 됐죠? 여기까지 이제 보면 우리 186조에는 뭐라고 규정되냐 이렇게 돼 있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등기를 효력 발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정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무슨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소유권이라든지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지금부터 이제 권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봐. 권리는 효력에 따라서, 작용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 네 가지로 나눠. 첫 번째로 뭐냐? 지배권이라는 것이 있어. 지배권을 뭐한다?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청권이 있어. 청권을 뭐란다? 이것을 채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항변권이 있어. 항변권. 그 다음에 형성권이 있어. 형성권. 효력에 따라서 네 가지로 권리를 나눠. 권리를. 그러니까 어떤 권리는 지배권이야. 그것은 물권이라고 그래. 어떤 건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걸 채권이라고 그래. 그냥 보통. 근데 여기 항변권이 있고 형성권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청구권하고 형성권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청구권 형성하고 형성권은 뭐냐? 형성권은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 여러분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 없이 말로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말을 하죠. 일방적으로. 그러면 권리관계가 뭐란다? 그 자리에서 뭐란다? 발생하고 그 자리에서 변경되고 그 자리에서 소멸하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봐봐요. 갑이라고 계약했죠? 그런데 갑이요 나를 사기를 쳤어요.
그럼 내가 갑한테 묻지도 않고 나 사기당했으니까 계약 취소할래, 취소. 그럼 그 자리에서 무효가 돼버려. 알겠죠? 그 자리에서 소멸돼버려, 권리가. 상대방한테 물어봐 묻지 않아? 묻지 않고 바로 소멸돼. 중도금 날짜 중도금은 안 줘.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해제해버려, 해제권이 형성권이거든요. 행소권 행사할 때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혹시 내가 해제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잔금 중도금 안 주니까 해제하겠습니다.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아웃이야. 법률관계가 없어져 버려. 묻지 않아. 그걸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걸 일방적이라고 그래. 그런데 뭘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반드시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죠. 소송으로. 그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설명하고. 아무튼 여러분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서 권리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청구권은 이렇게요.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갑은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을은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러면 갑은을한테 잔금을 청구하죠. 봐봐, 갑이 나한테 잔금 달라겠다고 해서 잔금이 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잔금은 달라고 해도 내가 뭘 해줘야 돼? 입금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협조를 안 해주면 그러면 어떡한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되죠. 두들겨 패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상대방의 협조를 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구권이 문제죠. 형성권은요, 상대방 협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아웃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청구권은 상대방 협조가 등기해달라. 안 해줘. 야, 등기 언제 해줄 거니? 뭐 내일 해주고. 등기 언제 해줄 거니? 우리 와이프가 아프다고 해서. 등기 언제 해줄 거니? 오늘 기분 나빠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소송을 가야 돼. 재판으로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받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청구권하고 형성권은 약간 다르죠.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해버려. 우리 일방통행. 이건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방통행을 가죠. 아, 나는 오늘 또 형성권을 행사하는구나 하면 되죠. 왜? 일방통행.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일방통행이 그거예요, 지금. 알겠죠? 자, 그럼 봐. 이 무슨 청구권을 첫 번째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요. 소멸시효. 여기는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소멸시효고 여기는 제척기간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것이죠. 소멸한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이 강서류 채권은 지급하지 않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없어져. 1년. 그걸 소멸. 1년간 내가 강의가 끝났죠. 그러면 오늘부터 돈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친하다 보니까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해버려요. 그럼 여러분요, 유재석 있죠? 유재석이가 자기 출연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으면서 그걸 또 받으려고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무식함의 극치를 다루는 거죠. 왜냐면 이 연예인들의 채권은 1년이에요. 1년이기 때문에 1년 지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죠. 그러면 10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것은 소송을 하면 10년 늘어나고 10년, 20년짜리는 10년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도 학원에서 돈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죠. 판결을 받으면 10년 안에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말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술 마시는 거 다 1년짜리예요. 병원 가서 치료하자 3년짜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금 나오죠? 5년짜리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돈 빌려줬죠?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거 10년짜리예요. 아무 말이 없어. 10년. 돈 빌려준 것은. 그러니까 10년 동안 못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제척기간도 똑같은 말이에요. 취소. 내가 사기를 당했어? 취소하려면 3년 또는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3년, 10년을 말한다? 그건 제척기한이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청구권은 그 말을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라고 얘기하고, 형성권은 뭐라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할 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소멸시효는 뭐냐?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요, 제척기간은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3년 지났나 10년 지났나. 여기는요, 소멸시효는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중단제도. 그런데요, 제척기간은요,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 무슨 말이냐? 봐봐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술집에서 술 마신 거 몇 년이다? 1년이죠. 그래서 술집 마담을 잘 피해 다녔어. 그래서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끝나. 알죠? 그런데요, 한 달만 있으면 딱 끝났는데, 아니 어디 휴양지에 여행을 딱 가가지고 음식을 딱 들어가지 그 마담을 딱 만난 거예요. 마담이 어떻게 해서 너 여기서 쪽팔릴래? 그렇지 않으면 돈 갚은다고 각서 쓸래? 이렇게 얘기하죠. 돈 갚은다고 각서 해야지. 한 달만 있으면 됐는데 괜히 놀러 와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각서를 딱 쓰죠.
그럼 다시 1년으로 다시 연장이 되는 거예요. 10년짜리는 다시 몇 년이 돼? 10년이 되고 3년짜리는 다시 몇 년이 돼? 3년이 돼. 한 달만 버텼으면 돈 안 갚아도 되는데 알겠죠? 내가 돈이 있다고 하는 건 승인이라고 그걸 채무 승인이라고 그래. 또는 그러면 그때부터 11개월 동안 있었던 건 없어지고 다시 또 1년, 다시 또 3년, 다시 5년, 다시 10년의 기간이 흘러야 돼. 그럼 어떤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9년 9개월이 지났어. 3개월만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되죠? 그런데 화장실 갔더니 어디서 낯선 남자 향기가 나죠? 딱 쳐다봤더니 나한테 돈 빌렸던 채권자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 여기서 죽을래 갚을래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갚는다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럼 각서 쓰죠? 그러면 지금 9년 9개월 동안 잘 버텼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다시 몇 년? 10년. 그걸 말한다?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 중단. 참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의무자 입장에서는 이건 날벼락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제척기간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사기쳤다. 그래, 미안하다. 용서 한 번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알았어. 용서해줄게. 내일 갚을게. 하다가 10년 지나죠. 취소 못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 제척기간 취소는 못해. 10년 지나면 끝이에요. 소멸시효는 중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죠, 이게. 여기는 별로 차이가 아니죠, 이게. 여기는 엄청난 차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형성권과 청구권의 차이점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형성권에 관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냐? 이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형성권에 관한 판결을 반드시 뭘 해야 돼? 이행 판결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여기는 무슨 판결이다? 이것을 형성 판결이라고.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 이게 또 큰 차이란 말이죠. 그러면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이행 판결, 형성권에 관한 형성 판결이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놈이 형성권이고 어떤 놈이 청구권인가 알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돼. 청구권은 무조건 이행 판결이고 형성권은 무조건 형성 판결인데 애매한 놈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떤 놈이 있냐? 봐봐.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권이 아닌 놈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배웠죠.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 무슨 땡땡이. 여러분 이거는 땡땡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땡땡 뭐다? 매수를 하니까 발생하죠. 변경이죠. 땡땡 증감, 증액 감액 분할, 그다음에 소멸. 이렇게 소멸 청구니까 소멸하고, 분할하니까 두 개를 나누니까 변경되고, 증액하니까 변경이고, 감액이니까 변경이고, 매수하니까 새롭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발생, 변경, 소멸. 이걸 암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봐봐. 청구라는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이걸 뭐라 한다? 이런 말 있죠?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권. 이것 빼고는 다 뭐라 한다?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한번 볼까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 여러분 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기억나나요 지금? 자,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 분할. 여기 뭐가 있어? 분할. 그럼 뭐라고 그래? 형성권.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뭐라고 한다? 여기 청구권에다 청구 소송이라고 붙이면 돼. 간단하죠. 세상에 제일 중요한 민법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여기 봐 이제. 소유권 뭐죠? 청구권이죠? 이전 등기죠? 봐봐 여기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전 등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뭐라고 그래? 청구소송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제 여러분들이요,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어. 그럼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 그런 말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 청구권이라고 그래.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뭐라고 그래? 이행 판결. 근데 시험은 딱 저 두 개밖에 안 나와. 항상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 뭐라고 나오냐?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 이렇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선고 소송이 발견돼요. 소유권하는 이전 등기. 뭐 이렇게. 필요 없어. 무조건 소유권 이전 다 뭐다? 청구권이다. 무조건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도 뭐죠? 분할 청구죠? 네.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어? 분할. 합의물 분할,
분할, 형성권.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알겠죠? 다시. 뒤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인 것이 있다. 네 가지. 뭐다? 청구권 매수, 증감, 분할, 소멸. 알겠죠? 매수, 증감, 분할, 소멸. 그것을 뭐란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 빼고 나 뭐다? 청구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모른다는 것은 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청구권이고 형성권이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 이제 186조, 180. 여러분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뭘 보냐? 등기법을 배우는 구조를 얘기해. 이거 끝나고 난 다음 시간에 등기를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하나 딱딱 끊어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이게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책으로 읽으면 그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우리가 186조하고 187조가 있다. 암기하라고 그랬죠? 186은 뭐다? 법률 행위. 187은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는 반드시 득실 변경을 뭘 해야 돼? 등기. 187은 뭘 할 때만 등기하지 않는다?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는다. 187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건 법에 나와 있어. 뭐다? 상소, 공용징수, 경매, 형성 판결이다.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법정이란 말이야. 법정갱신, 법정시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지권, 법정. 그래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186조 청구권의, 186조를 이행 판결이죠, 청구권? 청구권은 무슨 판결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형성 판결은 뭐다? 여행 끝에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다. 특히 대표적인 게 뭐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다.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 그걸 뭐라고 그래? 형성권.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알겠지? 이해하고. 그럼 여기. 물권 변동이 있죠? 이 물권 변동은 여러분들이 굳이 몰라도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런데 이걸 알아야만이 책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 책을 읽을 때 부동산이라는 물권 변동은 물권적 합의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 등기를 뭐라고 한다? 효력 발생 요건 또는 무슨 요건? 성립 요건. 다시 등기를 뭐라고 한다? 효력 발생 요건. 이걸 알아야 다음 시간에 내가 바로 설명한다니까. 다른 말로 한다?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 여기서 알면 되고 설명은 아주 복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잔금 날짜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잔금 날 때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물권적 합의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 물권 계약.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건물을 짓면 대장을 만들고, 대장은 사실이 주된 것이고 권리가 부차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다 보내가지고 등기소에 등기부를 만들죠. 등기부에서는 뭐가 주다? 권리가 주고 사실이 부차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울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갑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표제부도 있다. 표제부에 관한 번호를 무슨 번호라고 그래? 표시번호라고 하고, 갑구 울구의 번호를 뭐라고 그래? 수은이번. 좀 이따 금방 나온다니까, 다음 시간에. 알겠죠? 왜 수은이번호를 하는가? 왜 표시번호를 하는가? 금방 나온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건이 있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건이 누구 것인지 모르죠? 그럼 뭘 봐야 돼? 등기부를 봐야죠. 등기를 보니까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보통 을의 것이라고 믿죠? 근데 이 등기가 무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르고 계속 을의 것이라고 믿고 사죠? 믿고 사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유효이면 나도 유효인데 앞에 등기가 무효이면 나도 무효가 돼버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다 또 다음 시간에 다 나온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내가 딱 물어봤을 때 왜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딱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된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왜 여기는 등기해야 돼요? 법률 행위이기 때문이다. 왜 여기는 등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대로 다 나온다니까. 알겠죠? 우선 이해됐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